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를 유보하고 4주간 특별대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최근 단체 여행에 나섰다가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 도착대합실이 여행객들로 가득합니다. 여행사 직원들은 피켓을 들고 단체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여행객들은 모처럼의 나들이에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이 놀러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왔다 가는. 1년 중 가장 비수기라는 11월 평일인데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3만 7천여 명. 여행객 증가 속에 다른 지역을 다녀온 도민들의 코로나19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확인된 집단 감염만 2건, 특히 한 건은 방역수칙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에서는 하루 평균 3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단체 여행을 한 뒤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박 3일 동안 부부 동반 모임으로 14명이 여행을 다녀온 뒤 12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대부분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사적 모임 기준인 12명을 초과했다며 과태료를 물리는 한편 도민들에게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격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면서 접종 효과가 많이 감소가 되어 있어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명. 이 가운데 1명은 3차 접종 후 2주가 되기 전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주말과 휴일 사이 학생 감염도 잇따라 학생 확진자가 89명에 이르고 학교 19곳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학생 2,800여 명이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까지 더해진 가운데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도가 4년 전 비양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겠다며 풍력과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설비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불가능한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양도 항에서 400m 떨어진 해안가. 시간당 1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풍력 발전기 2대가 나란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2대 모두 발전량은 0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처럼 해안가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 2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가동되지 않은 채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비양도 발전소 옆에 설치된 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도 사정은 마찬가지. 발전량이 가장 많은 낮 시간대지만 가동은 멈춘 상태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정전이 되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좀 어느 일정의 전기료도 이제 혜택도 받고 또 마음 놓고 이제 전기도 쓰고. 제주도가 비양도에 23억 원을 투입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설비를 만든 것은 지난 2017년 12월.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계획의 1에서 3% 수준에 불과하고 예비용으로 쓰겠다던 디젤 발전기 발전량은 오히려 30%나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디젤 발전기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를 동시에 가동하자 주파수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신재생하고 디젤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주파수가 난조가 생겨요. 주파수 범위를 넘어가면 정제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제주도는 한국전력으로부터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차례나 받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사후 관리가 부적정하다며 조속히 정상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자동 변환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그 디젤 발전기와 재생 에너지 발전기가 호환이 되어 병렬 운전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기술 검토 없이 섣불리 발전기를 설치했다,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 사업 심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제주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사업 절반 이상의 제동을 걸었지만 사업 신청기관들은 이유를 모르고 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고, 강성민 의원은 공무원 출신의 심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4.3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원을 지급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해 전체 회의에 상정된 4.3 특별법 개정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상금 액수는 4.3 희생자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게는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고 생존 수영인과 후유 장애인에게는 9천만 원 이하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상금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유족들이 수용해줘 감사하다고 밝혔고, 국가의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경우까지 포함해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과 배보상과 관련된 이 개념에 대한 혼동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법률이 채택하고 있는 보상에서는 이제 배상의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전으로 보상하는 굉장히 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논란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일환으로 보상이라는 용어도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사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최대 1억 3천만 원을 보상했던 대법원의 판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좀 원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거기서 이제 희생자와 유족의 문제, 그런 구분에 대해서 기존의 사례 때문에 채택이 안 된다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결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이나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 당시 행방불명됐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이나 실종으로 기록되지 않은 희생자들에 대한 실종 선고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4.3 희생자 실종 선고 청구 70건이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행방불명 희생자 3,600여 명을 조사해 사망이나 실종 선고 기록이 없는 798명을 파악했는데, 4.3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제주는 내일 새벽 강한 비가 내린 뒤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 지방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추워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산지에는 모레 저녁까지 2에서 7cm의 눈이 오겠고, 이번 추위는 글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주도 건설단체 연합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건축가회 등 7개 단체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도법에 위배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 기준이 확정되면 동지역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일체의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을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패브릭 패널을 활용한 제주 해녀 사진전이 제주공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제주 해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5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제주 출신 사진가인 상명대 양종훈 교수가
해녀들의 삶을 주제로 제주에서 20여 년 동안 촬영한 작품 3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현직 소방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6일 밤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직 소방관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해당 소방관에 대한 내부 징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